자, 111회차 C형 문제 제1작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이렇게 예제로 제가 데이터들을 미리 입력해 놨고요. 선생님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선생님들이 직접 이것들을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하실 때마다 이 셀 크기나 셀 너비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빨리 입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입력을 다 하셨으면 이렇게 저처럼 샵 나와도 관계없고요. 위에 올라가면 F하고 G 사이에 마우스를 올리셔서 두 번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셀 조정하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먼저 항상 해줘야 될 게 뭐냐 하면 기본 글꼴, 굴림 안 지켜주면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글꼴과 기본 시트 작업 하는 거 한번 같이 먼저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시트 1 옆에 더하기가 있죠. 네, 더하기를 두 번 누르셔서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네, 요거는 시트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두 번 더블 클릭, 제2작업, 더블 클릭, 네, 지우고 제1작업 이렇게 이름을 먼저 바꿉니다.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는요, 시트를 3개를 그룹으로 묶어서 글꼴을 한꺼번에 고쳐줄 거예요. 자, 1작업이나 3작업이나 아보네다 클릭을 먼저 하시고요. 키보드에 보시면 Shift가 있습니다. Shift를 꾹 누른 채로 마우스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Shift를 떼시고요. 위에 보시면은 1, 2, 3작업이 하얀색으로 그룹으로 3개가 시트가 묶여 있어요.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위에 A열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마우스 모양이 까만 화살표로 바뀝니다. 이때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열 너비 클릭하시고 1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요. A와 1 사이에 여기 삼각형을 이렇게 클릭을 하십니다. 클릭을 하시고 자, 위에 글꼴 맑은 고딕 아니고요. 아이고, 요거를 굴림으로 바꿔줍니다. 예, 굴림.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입력하셔도 되는데 굴림이라고 안 쓰시고 뭐 다른 글꼴 쓰시거나 하면 에러 날 수 있습니다. 굴림으로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글꼴 크기가 있습니다. 10포인트 아니고 11포인트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일단 기본 작업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셀 아무데나 클릭 한번 해줍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시트도 중간에 거나 이렇게 눌러가지고 시트를 좀 풀어주십니다. 예, 그리고 다시 1작업 누르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게 테두리가 일단 눈에 들어오겠지요. 자, B4셀부터요. B4셀부터 J14셀까지 선택을 하고 테두리는 위쪽에 홈 탭에 보시면은 자, 제 마우스 요거 보이시죠? 예. 그 자세히 단추를 누르셔서 모든 테두리부터 합니다.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이어서 합니다.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5셀에서 J12셀까지 선택을 하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자, 마우스 여기 그대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예, 그대로 클릭하시면은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또 입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지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병합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할까요? 병합 진행하실 때는 항상 몇 개의 셀이 병합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는 게 조금 쉬우세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그리고 교재나 컴퓨터 서적을 보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동시에 병합하기가 있는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혹시나 실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개씩 병합, 한 개씩 병합. 자, 한 개씩 병합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죠? 자, 한 개씩 저는 병합하라고 권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씩 병합을 다 하셨으면 자, 여기 F13, 14셀을 클릭하시고 F13, 14셀에 대각선 X 넣겠습니다. 대각선 X는 위쪽에 보시면은 자, 위쪽에 보시면은 테두리 있는 부분에서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다른 테두리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다른 테두리를 클릭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에 색깔을 검정으로 하시고, 대각선, 대각선, 이렇게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대각선, 대각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확인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대각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하면서 저랑 같이 해볼게요. 제가 아래쪽에 문제를 이렇게, 좀 캡처를 해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모든 글꼴은 굴림이 11로 하고 숫자 정렬 요거 하는 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도형부터 이제 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자, 도형에 보시면은 삽입에서 도형에서 자, 어떤 도형이냐면 어, 대각선 방향에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지요. 도형에서 대각선 방향에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라고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도형의 이름이 말풍선으로 뜹니다. 현재 저는 2016 버전이기 때문에 시험 버전과 동일하니까 동일한 이름이 뜨고요. 선생님 이런 이름에 도형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버전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은 그냥 모양만 보시고 예, 클릭하셔도 됩니다. 클릭하셔서 이렇게 B에서 G까지 선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도형이 B 범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선에 걸치는 것도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선에 걸치다 보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 안쪽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셀 안쪽에 보통 제목 도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하시고 글자 입력보다 중요한 거 옆에 그림자 있습니다. 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림자는 도형 셀을 클릭하시고 위에 서식에서 도형 효과 있습니다.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셀의 그림자에서 바깥쪽 두 번째 오프셋 오른쪽 클릭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중국 여행 자, 입력하겠습니다. 중국 여행 호텔 예약 하나 입력을 하시고요. 자, 입력하고 이 상태로 바로 홈탭을 가시면은 글꼴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지금 글자 입력 상태에서 글꼴을 바꾸시면 전체 글꼴이 안 바뀐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우스를 도형 옆으로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도형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클릭을 했다는 건 도형 전체를 클릭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셔놓고 글꼴 굴림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굴림 쓰시고 엔터를 꼭 눌러주세요. 굴림 그 다음에 24포인트요. 자, 그 다음에 검정 나왔네요. 검정. 이 검정은 글자 색깔이겠죠? 글자 색깔 위에서 테마색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검정 클릭합니다. 그 다음 굵기 옵션 있습니다. 굵기 옵션은 위쪽에 요겁니다. 첫 번째 굵기 옵션 클릭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채우기 노랑입니다. 채우기는 글꼴 옆에 있는 페인트통 하시면 됩니다. 자, 페인트통 자세히 단추 눌러서 위쪽에 있는 색깔 하시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고 색깔을 하시면 안 되고요. 위에 있는 색깔도 색깔 이름 있듯이 노랑은 표준색이 있습니다. 표준색에서 이 색깔이 노랑입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는 다른 말이 없어도 가운데 정렬을 해 주셔야 돼요. 가운데 정렬 위에서 보시면은 위쪽 가운데, 아래쪽 가운데 둘 다 가운데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제목 도형이 완성이 되고 감점 없이 다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미의 셀에 결제란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결제란을 만드는 방법은 오른쪽 J에서 열 건너서 L부터 L 다음에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서도 보면 14행 밑으로 한 개 띄워서 16행 밑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L과 16이 만나는 그 밑에 지점 어딘가에서 는 다 이렇게 결제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뭐 이 밑에 아무 데나 괜찮습니다. 자, 결제란 같은 경우에는요. 위쪽에 보시면은 자, 문제를 문제가 따로 없네요. 자, 확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고 그죠? 확인이라는 글자는 Alt
엔터를 눌러서 두 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두 줄을 꼭 만드시고 인 눌러줍니다. 글자가 안 보이네요. 예, 지워진 게 아닙니다. 그지요? 병합을 해주시는 거죠. 병합 및 가운데 맞춤하시고 이거 좁게 줄여 주셔야 돼요. 예, 꼭 좁게 줄여 주셔야 됩니다. 자, 확인 다음에 글자가 뭔가요? 잠시만요. 제가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확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예, 저하고 같이 쓰겠습니다. 자, 옆에서 담당 과장 쓰시고요. 자, 담당 밑에가 조금 행이 이렇게 길었어요. 아래쪽으로 좀 길었어요. 자, 19, 20 사이에 이렇게 마우스 올리고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얼만큼요? 요건 대충요. 예, 지금 뭐 이거 얼마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충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서 부장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테두리 해줘야 됩니다. 자, 위쪽에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테두리 하시고요. 바로 여기 복사 옆에 있는 복사 글자 옆에 자세히 단추를 누르시고 그림으로 복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옵션 그대로 그냥 확인하시고 바로 이어서 붙여넣기 옵션 첫 번째 옵션 클릭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죠? 예,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그림으로 입력이 되어 있네요. 자, 문제를 보시고 H에서 J까지 이렇게 대충 잡아주십니다. 이렇게 크게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원본 삭제라고 되어 있어요. 원본 삭제는 이렇게 하면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가 될까요? 자, 이거 테두리 남아있기 때문에 감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쪽에 L, M, O, P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행으로 이렇게 지우셔도 문제 없습니다. 행으로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삭제하셔도 전혀 감점 없습니다. 자, 여기 M이 뭐 이렇게 좁게 나와 있어요. 감점 없습니다.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원본 테두리 삭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거 셀 채우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영역을 보시면은 B4에서 J24까지 선택하시고요. 떨어져 있는 셀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컨트롤 키 누르면 되겠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시고 그대로 컨트롤 키 계속 눌러진 상태로 I14 셀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채우기를 자, 표준색에서 주황을 해주십니다. 표준색에서 주황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유효성 검사하기 전에 저하고 같이 요거 자, 1박 사용 요금이라는 거 지금 문제에 보시면은 1박 사용 요금이 두 줄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자, 두 줄로 입력되는 거 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자, 1박 사용 요금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요. 셀 안에서 두 줄 만드는 방법은 Alt 엔터입니다. 네, Alt 엔터. 자, 여기서도 Alt 엔터. 눌러주시고, 안 보이는 거는 늘려주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좁게 돼 있는 거는 더 늘려주세요. 예, 요거 셀 늘어날 때까지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예, 전혀 요거는 관계없고요. 늘어나는 결제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이런 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나머지 빨리빨리 만들어 주시고 시간이 남으면 요런 거 예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유효성 검사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는 H14셀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에서 유효성 검사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합니다. 자, 제한 대상은 목록입니다. 원본은요. C5에서 C12 영역입니다. C5에서 C12 영역을 원본으로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드랍다운 버튼이 생기면 첫 번째 거 무조건 클릭해 줘서 이렇게 입력을 해 넣어야 합니다. 예, 요거 해 넣어야 나중에 브이로그 함수하니까요.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셀 서식 하겠습니다. 셀 서식은 H5에서 H12 영역에 선택하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선택부터 할게요. H5에서 H15 영역을 선택하고요.
셀 서식은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숫자 뒤에 박을 표시하시오 그랬는데 여기가 아니고요. 자, 표시 형식 오셔야 되겠죠?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누르시고 엑셀에서 숫자는 샵입니다. 예, 샵이 숫자예요. 그래서 샵, 콤마, 샵샵 0을 클릭하시고 숫자 뒤에 여기 형식 바로 밑에 입력할 수 있어요. 클릭하시고 한글로 박을 입력하게 되면 무조건 쌍따옴표 박을 적어주세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G5에서 G12 영역 선택하겠습니다. G5에서 G12 영역에 사용 요금으로 이름 정의하라고 했습니다. 이름 정의는 위쪽에 보시면은 이름 상자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름 상자인데 이 부분에 사용 요금을 쓰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름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 간단하게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하는 것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알려드렸는데 예,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함수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함수 문제를 보겠습니다. 함수 문제를 보시면은 제가 오늘 할 함수 문제는 자,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저는 함수 문제는 좀 특이하게 거꾸로 풀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7번부터 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1번부터 풀면 1번부터 중첩함수가 많이 중첩함수, 그러니까 함수가 두 개 겹친 함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헷갈려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1번 하지 마시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꾸로 어, 조건부 서식부터 이렇게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A등급 받으시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7번부터 할 겁니다. 7번, 6번, 5번, 4번 순서대로 하고요. 3번에 있는 이런 중첩함수 안 합니다. 그 다음에 1번에 있는 중첩함수 안 합니다. 함수 두 개 안 하셔도 감점이 뭐 한 40점 정도 되니까 40점 버리시고 차라리 2작업, 3작업에 있는 80점짜리 문제들을 빨리 따시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래야 A등급 받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먼저 조건부 서식부터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행 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 전체는 위에 주황색 부분이 아니고 아래쪽에 있는 병합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B5셀부터 J12셀까지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을 들어가야 되겠죠. 조건부 서식은 항상 세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이용을 하여 아래쪽에 수식 입력창 나오고요. 클릭하시고 문제를 보시면은 사용 일수가 5 이상 그랬죠? 예, 사용 일수 여기 있습니다. 사용 일수 글자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셀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는 달러 H 달러 5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조건부 서식은 숫자 앞에 있는 달러는 꼭 없애 주셔야 됩니다. 이게 특징이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상기호 뭔지 아시나요? 자, 이상기호 5 이렇게 남겨드렸어요. 이상기호는 제가 분명히 설명드릴 때 오징어는 이하예요. 혹시나 기억나십니까? 오징어는 이하예요 했습니다. 오징어는 이하예요 하시면은 이상기호 잘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서식에서 자, 파랑 굵게입니다. 색깔에서 테마색 아니고요. 표준색에서. 자, 요거는 연한 파랑이겠죠? 두 번째가 파랑입니다. 그 다음에 굵게 옵션 클릭하시고 확인 누를까요? 확인합니다. 자, 글자 색깔 바뀐 거 확인하시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 이상인 그 행들만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약 일자가 샵샵 됐는 건 좁아서 그래요. F하고 G 사이를 이렇게 늘려주세요. 예,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조건부 서식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에 Vlookup 함수도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도 굉장히 쉽죠? 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H14셀에 선택한 고객명에 대한 사용 일수입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고객명에 대한 사용 일수가 고객명이 시작이고요. 사용 일수가 마지막인 범위입니다. 예, 고객명 여기 있습니다. 고객명이 시작이고요. 사용 일수가 마지막인 이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범위라는 거 Vlookup 함수에 쓰이니까요. 한번 기억하시고 같이 Vlookup 함수 구하겠습니다. J14셀을 클릭하시고 함수를 입력할 때는 는, 그 다음에 Vlookup, 네, 두 번 더블 클릭하시고 fx 클릭합니다. 그러면 함수 마법사가 나옵니다. 룩업 밸류는 무조건 유효성 검사를 한 셀입니다. 테이블 어레이가 바로 범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객명에서 사용 일수까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특징은 주황색 부분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흰색 부분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는 사용 일수가 아까 사용 일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사용 일수가 몇 번째 있는가. 그러니까 이 테이블 어레이에서 선택한 범위에서 자, 박유림이 첫 번째, 호텔명 두 번째, 지역 3, 4, 5, 6 사용 일수는 여섯 번째이네요. 그 다음 레인지 룩업은 무조건 0입니다. 무조건 0입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를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엑셀에서 false는 0이겠죠. 예, 그래서 0을 무조건 입력해 줍니다. 확인할까요? 확인합니다. 자, 브이로그 함수 쉽게 구했죠? 예, 생각보다 많이 쉽습니다. 브이로그 꼭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사용 일수입니다. 최대 사용 일수는 J13셀을 클릭하고요. 는 맥스 하십니다. 두 번 더블 클릭, fx 한 번 클릭. 자, 함수가 나왔네요. 사용 일수. 그러면 사용 일수 밑에 있는 숫자들을 쫙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선택해 주면 되죠. 밑에 거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자동으로 선택한 숫자들 중에 가장 맥스, 큰 값을 선택합니다. 자, 확인할까요? 자,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잘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에 보시면은 계림 지역의 호텔 수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림 지역의 호텔 수 14셀을 클릭하시고요. 는 D 카운트 A 함수네요.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fx 클릭하고요. 자, 함수 마법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첫 번째 나왔는데요. 아까 Vlookup 함수에는 테이블 어레이라고 나왔었죠. 예, 테이블 어레이와 데이터베이스 모두 다 어떤 범위를 가리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주황색 부분을 포함한다는 것이 가장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함수 중에서 어, 함수명 앞에 D가 붙은 거는 무조건 데이터베이스 함수구나. 아, 주황색 부분 표시 포함을 하겠구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계림 지역의 호텔 수입니다. 계림 지역 어디 있죠? 지역이고요. 호텔 수는요. 지금 호텔 수를 뭐 카운트 할 수 있는 거는 따로 없는데 옆에 보면 호텔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요렇게 두 개를 다 선택을 할까요? 예, 호텔명과 지역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선택을 했으면 주황색 부분 선택됐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필드는 호텔의 개수가 몇 개인가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호텔명, 호텔명을 카운트 할 거니까요. 호텔명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크리테리어는요. 계림 지역의 호텔 수입니다. 이때는 계림만 클릭, 다른 함수는 계림만 클릭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위에 있는 주황색 부분과 함께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3개의 필드를 가지는데 다 주황색 부분이 포함이 되었다. 자, 이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확인을 할까요? 자, 확인을 해 보시면은 지금 계림 지역은 네, 호텔이 두 개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자, 근데 문제는 아래쪽에 엔드 연산자를 써서 얘, 한 개, 이렇게 개를 붙이라고 했어요. 자, 개는 어떻게 붙이느냐? 마우스로 두 번 더블 클릭하시고, 가장 함수 뒤에를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보면 엔드 연산자가 있죠? 예, 그대로 써줍니다. 그리고 한글을 입력할 때는 제가 쌍따옴표 개 입력하자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또 할 겁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중 중첩 함수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3번 안 하고 저는 2번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자, 혹시나 2번 같은 경우에도 좀 복잡해요. 복잡하다 싶으시면 3번, 2번, 1번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2작업으로 넘어가셔가지고 2작업, 3작업 차트까지 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오셔서 2번을 푸는 게 A등급 받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함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2작업, 3작업 빨리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 않고 함수 할 수 있다. 지금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글자가 조금 안 보이는데요. 이 부분 좁아서 그런 거니까요.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세요. 예, 늘려주십니다. 어디를 늘릴까요? 아무 데나 늘려주시면 돼요. 문제 보시고 문제처럼 이렇게 똑같이 늘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셀을 클릭을 하고요. 자, if 함수네요. 는 if 함수 쓰시고 자, 두 번 더블 클릭 fx 한 번 클릭합니다. 자, 앞에 로지컬 테스트가 나왔는데요. 사용 일수가 4박 이상이면 그랬네요. 자, 사용 일수요. 사용 일수 바로 밑에 셀. 자, 이렇게 일반 함수는 위에 있는 주황색 부분 바로 밑에 셀을 그냥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이 부분이 얼마 이상? 4 이상이면 자, 이게 조건이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참일 때는 뭔가요? 여기 지금 보면 1박 사용 요금 단위원 어렵진 않아요. 그냥 여기 1박 사용 요금 단위원 클릭하고 키보드에 보시면 곱하기 엑셀에서 곱하기는 별표죠. 별 곱하고 사용 일수 첫 번째 거 클릭하고 또 곱하고 0.9 문제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그냥 해주시는 거죠. 그죠? 그 외에는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자, 1박 사용요금 클릭하고 또 곱하기 별표 입력하시고 사용일수 그대로 클릭하시면 되겠죠? 네. 글자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까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걸로 지금 함수 거의 다 대부분 끝났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감점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감점일까요? 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자 여기 천 단위 구분 기호 찍었는데 저는 안 찍었고요. 사용 일수는 오른쪽입니다. 왜냐하면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이랬으니까 요걸 안 찍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 감점 안 되도록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 찍겠습니다. G 5셀에서 G 13셀까지 클릭을 먼저 하시고요. 천 단위 구분 기호는 홈탭에서 자, 여기 표시 형식 위에 있는 이 심표가 천 단위 구분 기호예요. 찍을게요. 자, 찍자마자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되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H5에서 H12 셀까지 선택을 하고 자, 이 부분은 위에 있는 표시 형식을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미 사용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렬만 자, 오른쪽에 왼쪽에 오셔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정렬을 오른쪽 정렬로 그냥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수 아까 있었던 부분 천 단위 구분 기호 안 찍었는데요. 안 찍어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함수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셀 서식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천 단위 구분 기호 찍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점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1작업 마치겠습니다.